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아이러브 풋볼 34화 1부 이상윤 박문성의 원투패스로 문을 엽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편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란, 일본, 호주,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과 함께 톱시드의 배정을 받았는데요. 자, 한국은 H조에 레바논,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와 함께 속했습니다. 조 추첨 무난하다는 평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팀으로 봤을 때는 예.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 상대들하고 붙었다고 생각해요. 네, 쉽다. 쉽죠. 네. 예. 네, 자신감 갖고 하면 충분히 네.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문성 의원님. 네. 2차 예선이잖아요. 네. 최종 예선을 가기 위한 2차 예선인데 지난번 우리 그 러시아 월드컵 예선 때 2차 예선 때 막 우리가 되게 큰 점차로 막 이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성용 선수를 만났는데 아, 그러셨군요. 잘하네. 뭐 우리 큰 점차로 이기네 그랬더니 2차 예선이잖아요. 그 한마디로 정의가 되네요. 네. 예. 저희가 진짜 해야 되는 건 본선이기도 하고 또 최종 예선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2차에서는 뭐 무난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2차 예선전은 껌이라고 생각해야죠. 이 정도.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저도 얘기하고 그랬었지만 레바논에게 한번 덜미가 잡힌 적도 있고 북한이라고 하는 팀은 경기력 외에 어떤 다른 그렇죠. 부담감이나 예. 이런 관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경계는 해야 되겠죠. 예. 또 최근에 아시아 팀들의 수준들이 좀 올라오면서 그렇게 만만하게 볼 만한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A조부터 H조 8개 조가 있는데 각 조에서 몇 위 팀이 올라가는 겁니까? 1위는 다 최종 예선 바로 가고요. 예. 2위 팀들 중에 성적이 좋은 4팀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두 12팀이 최종 예선. 예. 그래서 6개 팀씩 2개 조로 나눠져서 거기서 또 경기를 하게 됩니다. 예. 네. 자, 레바논,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 위협이 될 만한 팀은 제 눈엔 보이지 않는데요. 네. 그래도 1위 달성하기에 혹시라도 좀 위협이 되는 팀이 있겠습니까? 일단 뭐 원정 경기, 그러니까 홈앤드 어웨이를 치러지는 예. 경기이기 때문에 홈그라운드에서는 상대 팀들도 무시는 할 수는 없죠. 예. 일단은 준비 철저히 잘해서 저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저는 잘할 수 있고 예. 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협되는 팀은 하나도 없다. 북한. 북한이. 이거 북한하고 경기가 쫄깃쫄깃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예. 박문성 의원님. 뭐 스리랑카는 뭐 크게 이길 팀일 것 예. 같고요. 투르크메니스탄도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한광성과 같은 이탈리아 물론 2부 리그이긴 하지만 이탈리아 페루지아에서 뛰고 있는 선수 이런 선수가 있으니까 또 북한은 변수가 있을 거예요. 예, 예. 우리가 평양 가고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그렇죠. 하고 예. 그런 게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지금 최근에 북한 대표팀의 경기력을 보면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고요. 예, 예. 레바논은 원정에 대한 부담감은 좀 어허. 왜냐하면 레바논이 거의 유럽 가까이 있는 팀이어서 원정길이 되게 멀어요. 아, 그렇군요. 물론 예. 이제 저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레바논 경기 있을 때 어떻게 유럽파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할 것이냐. 만약 레바논으로 바로 부를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레바논은 원정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껄끄러운 중동 축구를 피한 건 호주입니다. 레바논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뭐 장거리 이동의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두 팀 모두 뭐 최종 예선행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팀은 아니고요. 자, 북한과 한조가 됐습니다. 1년 10개월 만에 매치인데요. 혹시 이상윤 위원님, 네. 북한과 경기를 치러본 적이 있으십니까? 90년대 그때가 제가 좀 어렸을 때죠. 대학교 4학년 때. 예. 그때 최순호 선배, 뭐 김주성 막 그런 선배들이 있을 때 경기는 같이 뛰진 않았는데 예, 예. 그 선수들 그때가 저는 오히려 북한 선수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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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근데 궁금한 게 네. 제 기억이 맞다면 1990년에 남북 통일 축구 대회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90년 월드컵 때 멤버였잖아요. 저는 근데 그렇죠. 그때 선발은 안 됐었어요? 선발은 아니었죠. 아니 저는- 월드컵 멤버였으니까 예, 전 예. 당연히 선발됐어요. 저는 그러네요. 92년에 그 다이너스컵 있잖아요. 네, 알죠. 그때 그 중국 가서 그 경기를 했었던 기억 있잖아요. 그때 선배들이 아까 얘기했던 최선호 선배, 예. 김주성 그 선배들이 하는 그래서 경기 끝나고 나서 있잖아요. 이런 얘기는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기 끝나고 저희 호텔에 같이 묵잖아요. 예, 예. 그 북한 선수들이 왔어요. 음. 그래서 막
저 형들이 용돈도 주고 진짜로 고맙다고 막. 예. 진짜 이거 이런 거 방송으로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네. 뭐 어때요? 예, 상관없습니다. 예. 저 그때는 나쁜 일이 아니죠. 그래서 되게 고맙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어허. 북한 선수들이 형들하고 되게 친하더라고요. 예.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직접 뛰지는 못하셨지만 뛰지 못했죠. 예. 그러니까 그때 축구가 오히려 지금의 축구보다 우리가 그 아시안컵입니까? 아시안 그 북한 선수들 정말 어렵게 경기를 했던 요번에 최근에 했던 경기잖아요. 그게 뭐죠? 예. 아시안컵. 그때도 보면 북한 너무 이거 뭐랄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예.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정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예. 되더라고요. 진짜 어렵게 경기하고 야 북한 축구가 분명히 그 생각했던 것만큼 더 올라올 수 있는데 저런 실력적으로 이게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북한은 더 교류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부 선수들이 유럽에 가고 있는데 뭐 이탈리아나 혹은 뭐 러시아나 오스트리아 이런 데를 가고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개인의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대표팀이 더 가능하다면 왜냐하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자꾸 경기도 해보고 또 다양한 팀과 경기를 해봐야 되는데 팀 경기 자체가 좀 적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북한이 축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서 투자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더 아마 좀 문이 열려서 더 많이 교류를 하지 않으면 자꾸 정치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 축구는 여튼 잘하잖아요. 잘하는데 남자 축구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많이 정치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좀 이게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예. 뭐 분명히 투자하는 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예, 예. 북한 축구가 정말 저는 뭐 뭔가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거나 북한 축구 정말 잘한다 그런 느낌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이전이 더 낫다. 그건 저는 이런 이전이 더 말씀. 나은 것 같아요. 이었고요. 오히려 보면. 예. 지금 뭐 북한에도 축구 학교인가가 네. 건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양에 있습니다. 평양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남녀 축구 유망주들을 그 평양에 있는 국제축구센터 같은 데를 불러 모으는 예. 거예요. 그래서 예. 거기서 집중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오호. 그러니까 좀 국가 주도죠. 예.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프로 팀들이 산하 유소년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성장시킨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아마 그건 사회 제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국가가 주도해서 축구에 대해서 투자하고 유망주들 집중 교육시키는 예. 우리로 얘기하면 파주 트레이닝 같은 센터 그렇죠. 같은 데죠. 어허. 그런 걸 만들어서 예. 대표급들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우에는 NBA 광팬입니다. 농구 좋아하죠. 예. 그리고 축구도 그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위스인가에서 예, 아마 유학생활 공부를 했죠. 했었죠. 유학생활 예.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축구를 가까이 많이 지켜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지금 북한의 팀 중에 횃불이라는 이름의 팀이 있어요. 어허. 많이 못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봅니다. 원래는 이제 뭐 기관차, 예. 사이오, 사이오 축구다. 네, 압록강 예. 뭐 이런 데인데 최근에 횃불이라고 하는 팀이 몇 년 전에 어허. 만들어졌는데 그 횃불이 김정은 위원장이 만들었대요. 예. 네, 그 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로 축구에 대한 관심이 좀 많다고 들었어요. 네. 스포츠 광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계속 투자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북한도? 어느 순간은 조금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축구 분명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지금의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북한 축구 제가 볼 때는 오래 걸립니다.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 뭐 북한이 이제 이렇게 스포츠나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마 지금 필요한 건 이제 외부의 따뜻한 조언이 아닐까. 저를 초청해 주시면 제가 사심을 담는 방송이 나도 가야지 뭐. 제가 그 유소년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박문성 위원께서는 지금 다른 목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땡튜브. 알겠습니다. 평양 원정 치러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네 이미 지금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도 관계자가 뭐 치를 게 뭐 있냐. 예. 원래 규정이 지역에서는 홈앤더 어웨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은 자기 홈 경기를 뭐 평양에서 갔겠죠. 다른 도시보다는 평양에서 가질 텐데 평양에서 가질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연하지만 우려하는 건 2010년 월드컵 예선 때 예. 평양에서 우리가 이제 가서 경기를 치렀어야 되는데 애국가와 태극기가 개양될 수 없다라고 아하. 하는 이유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그게 룰인데 우리 경기하면서 우리 넘어가 가지고 그걸 개항을 안 하거나 애국가를 안 틀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 우리도 그거는 익스큐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삼국에서 하자. 그래서 중국 상하이에 가서 했었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원래 제가 중계하기로 했던 건데 평양 가세요? 평양 가는 준비를 잔뜩 해놨다가 결국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상하이 가서 그 경기를 중계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우셨겠네요. 그래서 그 기억이 되게 생생한데 예. 근데 이번에는 뭐 지금 그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음흠. 화해 무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평양에서 열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아마 더 적극적으로 열릴 거고 저희 중계진도 갈 거고 아마 제 바람과 기대 혹은 가능성은 응원단도 일부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 그 평양에 있는 경기장이 그렇게 크다고 예. 아시아에서 최고 그거죠. 예, 규모가 뭐,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실제로는 저도 뭐 보지 않아서 10만 아니 10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나오는 거는 더 들어가는 거로 나와 있는데 한번 좀 보고 싶긴 해요. 예. 거기서 그런 응원이 펼쳐진다면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뭐 10만 명이라고 하셨으니까 몰라요. 어마어마하겠네요.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그게 축구건 다른 정보가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는 게 없어서 그렇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수치 같은 거 잘 모르겠는데 그 경기장이 저기 아닌가요? 능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김정은 위원장 맞습니다. 하고 체조 거기서 예. 대중 연설을 했던 예. 아마 그곳일 겁니다. 예.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예, 경기하는 모습. 자, 이렇게 되면 평양에서 경기가 성사가 되면 29년 만인가요? 1990년도 통일축구대회가 있었잖아요. 평양에서 치른 유일한 원정 경기인데 우리가 패배한 유일한 또 경기였어요. 예. 네, 그래서 뭐 나머지 맞대결에서 북한의 혼 경기 일정이 모두 중국 상하이에서 치러졌습니다만 예. 현재 남북의 그 평화 기류이기 때문에 평양에서 경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뭐 10월 평양 경기가 성사된다면 1990년도 이후에 29년 만에 29년 만에 축구를 하는 거죠. 예. 네. 지금 뭐 워낙 남북이 또 평화 기류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벤투 감독한테 북한과 한조가 됐는데 어떠십니까라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다른 팀이랑 똑같다.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싸우겠다. 그렇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벤투 감독 준비를 할까요? 박문성 의원님. 이제 진짜 승부가 펼쳐지는 거죠. 예. 벤투 감독을 데려온 것도 월드컵 준비하라고 데려온 거니까 그동안은 이제 웜업 몸 풀었다고 봐야 되겠죠. 진짜 승부가 좀 펼쳐지는 거고 그래서 진짜 스쿼드를 이제 좀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관심은 이강인 합류였겠죠. 지금 몇몇 포지션들이 퍼즐이 맞춰 들어가고 있는데 남은 가장 큰 퍼즐은 이강인입니다. 예. 실제로 지금 대표팀에 기성용 선수가 빠지고 그러면서 지금 그 미드필더 쪽에서 끌어갈 선수에 대한 지금 계속 요구와 이해들이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서 나머지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 어떠한 플레이를 펼칠 것이냐. 예. 요 퍼즐을 맞추는 게 아마 벤투 감독의 가장 큰 중요한 숙제가 되겠죠. 그러면 벤투 감독을 지금부터 좀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뭐 이제 진짜 승부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팀을 꾸려가는지 지금은 온도차가 좀 되게 다른 게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대도 있지만 비난과 비판도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손흥민과 이강인 조합은 그래도 2차 예선 때 볼 수 있겠죠? 어차피 벤투 감독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아무리 여론이 저도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하고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고 싶긴 하지만 감독의 결정이죠. 예. 자신이 또 냉정하게 또 항상 그러니까 100% 벤투 감독의 생각을 조금은 뭐랄까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더라고요. 예. 뭔가 색깔이 있어서 여튼 보고는 시긴 한데 감독의 결정이죠. 예.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근래에 어디랑 인터뷰한 걸 제가 좀 봤었는데 거기서 좀 확실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강인은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추천을 시킬 거다. 지금 이번에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보여준 것도 있고 이제 또 나이가 계속 우리는 어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만 18살입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그 한국 축구를 이끌었던 선수들 뭐 박지성, 손흥민, 이청용, 기성용 다 10대 때 데뷔했어요. 예. 그래서 또 이강인은 또 안 불렀던 게 아니잖아요. 벤투 감독이 지난번에 불러서 출전을 안 시켰을 뿐이지 대표팀에 소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세 월드컵에서 또 한 번 기량을 좀 입증해 보였기 때문에 예.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출전을 시킬 것이다. 소집을 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이강인 같은 경우에는요.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라라 슈토리를 봐서 그런지
왜 이렇게 계속 어리게 느껴질까? 진짜 어리게 느껴지는데 그때도 진짜 볼 참 잘 찼어요. 예, 그 잘 세상- 찼죠. 네, 느껴보면 야,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성장했는데 분명히 고비가 있을 텐데 그 고비가 없네요. 야, 예. 그러면 탄탄히 잘 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네덜란드의 아리엔 로번 같은 경우는 15년 전에도 30대 같았고 지금도 30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맞아요. 참 오래 가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강인이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이제 데뷔해야 되고 본격적으로 대표팀에서 좀 성과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어린 느낌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백승호나 이승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워낙 어렸을 때부터 바르셀로나에서 주목받으니까 자꾸 우리가 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백승호가 지금 22이고요. 어허. 이승우가 21입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요. 이미 프로로에서는 다 자리를 잡으면서 뭔가 가능성을 막 보여줄 나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음흠.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예. 유럽에서는 이 정도 나이는요. 제가 봤을 때는 성장세 완전 있잖아 자리 잡아서 그 음. 팀이 뭐랄까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 솔직히 저도 레알 마드리드 비니시우스 선수 그런 선수들 보면 정말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예. 뭐 솔직히 지금 뭐 루니 생각하면 뭐 루니 선수도 어렸을 때 그러게요. 그 그렇죠. 젊은 맨유에서. 예, 그런 활약을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예, 그런 실력적으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아랍에미리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함께 지조에 속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베트남이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예, 예. 뭐 예전에 이제 베트남이라고 한다면은 뭐 3차 예선 진출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최근에 베트남이 한 2년 동안 보여줬던 흐름들이 있어서 해볼 만하다. 예. 네, 그리고 조 자체가 아주 뭐 베트남이 싸워보지 못할 만큼의 어떤 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흠. 열심히 잘 준비한다면 예. 최종 예선까지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보입니다. 베트남과의 재계약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 박항서 감독이 스톱을 했죠. 예. 지금 계속 그 연봉에 대한 어떤 액수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팀의 그 경기적인 그러니까 지금 시합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흠. 자꾸 이런 문제들이 노출이 돼서 신기가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하고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고 분명히 박항서 감독이 필요하죠. 예.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서로 간에 상호 정말 그 좋게 그리고 지금도 팀에 이게 월드컵을 또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박항서 감독이라는 그 진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베트남에서도 계약을 할 것 같고 예, 재계약. 해야죠. 예, 예. 네. 이거는 계약을 할 때 일종의 밀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베트남 쪽에서도 축구협회 쪽에서도 흘리는 게 있을 거고 미디어에. 예, 예. 저는 뭐 감독 쪽에서도 감독님이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에이전트 에이전트나 맞죠. 이런 데서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선수들이 어떤 게 있냐면 뭐 재계약 같은 걸 해요. 그러면 선수 중에서 뭐를 흘리냐면 뭐 저는 이 팀 아니어도 원하는 팀이 많습니다라고 하는 걸 에이전트가 흘려요. 예, 예, 예. 그리고 저기 팀에서는 어떤 걸 흘리냐면 우린 저 선수 아니어도 데려올 선수 많습니다. 흘립니다. 그렇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서로의 가치를 높이기 지금 위해서. 나오는 뭐 돈이 얼마네, 예. 뭐 때문에 뭐가 하네. 그냥 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재계약에 있어서 협상 과정입니다.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아시아 강호하면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호주, 이란 꼽히는데 이 네 팀 중에 두 분이 생각하시는 순위를 좀 매겨주시면 순위요? 네. 뭐야 이거? 저 너무 궁금해요. 대한민국 1위, 이란 2위, 객관적으로 3위 일본, 예. 4위 호주 갑니다. 한국, 이란, 일본, 호주 한국이 네. 그래도 최강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이죠. 생각하시는군요. 네. 예. 이 기준이 혹시 네 팀이 싸운다는 건가요? 네 팀이 예를 들면 한 조에 속해 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저는 그리고 홈앤 어웨이로 한다. 오, 저는 진짜 네 팀이 만나 싸운다는 거죠. 예, 예, 예. 오케이. 그러면 저는 이란이 1위, 오. 한국 2위, 예. 일본 3위, 예. 호주 4위 봅니다. 이거를 일단 성사를 시키세요. 이걸 성사시키고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 대한민국 1위, 예. 2위 이란, 예. 3위 일본, 4위 호주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예, 예. 이란이 굉장히 무서운 팀인가 봐요. 잘하죠. 잘해요. 예, 예. 잘해요. 일단 예. 지금 피지컬적으로 아시아 피지컬이 아니고요. 기술적으로도 좀 상당히 올라가 있고 어허. 최근에 보여주는 플레이 자체도 우리가 그리고 이란을 만나 되게 고전하잖아요. 예. 네, 되게 고전하고 있고 분명한 거는 저희가 더 이상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1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등하게 싸우거나 혹은 힘든 상대들이 분명히 존재했다. 예. 성장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계속 아시아의 맹주, 아시아의 호랑이, 아시아의 1등 이렇게는 표현하지 말아야 된다. 예. 좀 더 차갑고 이럴 때는 냉정하게 보면서 그래야 또 진짜 맹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객관적으로 봐야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의 현실을 알아야 예. 다 전진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이러브 풋볼 33번째 이야기, 오늘은 카타르 월드컵 2차 아시아 예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상윤, 박문성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하영 박시아의 카운터 어택. 시아 씨 안녕하세요. 네, 하영 씨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트라이커 네. 황의조 선수가 일본 간바오사카에서 프랑스 보르도로 이적했습니다. 오늘은 황의조 선수와 보르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아 씨, 네. 황의조 선수 이적했잖아요. 네.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일단 황의조 선수는 이적료 200만 유로, 하나로는 약 26억 원으로 보르도에 입단을 했고요. 네. 계약 기간은 2023년까지 총 4년입니다. 네, 그럼 이 보르도라는 팀 어떤 팀인가요? 보르도는 전통의 명가인데요. 네. 프랑스 1부 리그에 속해 있고요. 1881년,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이때 창단으로 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음. 구단이고요. 지난 시즌은 14위로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동안 꾸준히 준상위권을 유지한 팀이고요. 총 6번의 리그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팀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영 씨, 네. 혹시 프랑스의 레전드 하면 어떤 선수가 생각나세요? 프랑스 하면 지단 아닌가요? 지단 박치기. 네. 네, 맞습니다. 뭐 지단, 뭐 데샹, 뒤가리 이런 대단한 선수들을 배출한 구단이 어디게요? 보르도요. 맞습니다. 명문 구단이죠. 네. 이 데샹 선수 전 선수는 프랑스 감독으로도 또 유명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대단한 선수들을 배출해낸 보르도가 왜 한국의 황의조에게 주목했을까요? 일단 지난 시즌에 보르도는 좀 저조한 득점력을 보였습니다. 시즌 총 34득점을 기록하면서 경기당 한 골에도 못 미치는 그런 좀 득점력을 보였는데요. 네. 어침대 덮친 격으로 지난 시즌 보르도의 최다 득점자 프랑스와 카마노 선수가 현재 AS 모나코와 이적설도 돌고 있고 네. 또 지난 시즌 7골을 넣었던 브리앙 선수는 나이가 좀 있어요. 33살인데 그래서 구단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격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네. 했고 그중 아시아 무대에서 검증된 황의조 선수가 눈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 보르도 입장에서는 부진한 득점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황의조 선수를 영입한 건데 네. 이 구단의 기대에 맞게 골을 좀 많이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이 황의조 선수를 도와서 득점을 도와줄, 이 케미를 맞춰줄 조력자 있을까요? 아무래도 카마노 선수. 카마노 선수. 네. 현재 뭐 카마노 선수가 이적설이 있긴 하지만 이적을 가지 않는다면, 네. 이적을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좀 좋은 케미를 보여줄 것 같아요. 일단 카마노 선수는 발이 빠르고 개인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상대 수비의 시선을 좀 끌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황의조 선수가 문전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선수도 있어요. 네. 바로 야신 아들리 선수인데요. 야신. 야신. 네. 네, 뭐 이 선수를 중미로 쓸지 아니면은 공미로 쓸지는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네. 이 선수가 2000년생이에요. 굉장히 어리죠. 어리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 황의조 선수와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벌써부터 황의조 선수의 동료들이라고 하니까 네. 관심이 가는데요. 이 보르도는 유럽 팀이잖아요. 그렇죠. 황의조 선수가 보르도의 일원이 되면서 이제 정말 험난한 무한 경쟁의 굴레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주로 어떤 포지션을 두고 어떤 선수와 경쟁을 펼치게 될까요? 일단 두 선수가 있어요. 먼저 드 프레빌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는 득점력도 있고요. 또 순간적인 폭발력도 좋은 스트라이커고요. 브리앙 선수도 있는데요. 이 네. 선수는 노련하면서
빠르고 또 돌파가 좋은 선수예요. 아마 이 두 선수가 황의조 선수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황의조 선수가 프리시즌부터 합류했습니다. 이 좋은 활약을 보여서 소사 감독에게 눈도장을 이렇게 쾅 찍어가지고 주전 공격수로 나서주면 좋겠네요. 네. 황의조 선수의 그 골잡이 면모 리그왕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황의조 선수를 믿어야죠. 네. 일단 리그왕은 극강의 파리 생제르맹 1강 체제예요. 네. 그래서 이 하위 팀 같은 경우는 수비력이나 득점력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황의조 선수가 공격 본능을 발휘한다면 네. 어느 정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또 황의조 선수는 올 시즌 2자릿수 골을 넣겠다는 포부도 밝혔는데요. 네. 과연 2자릿수 골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려운데 네. 2자릿수라는 게 어렵죠. 일단 이 파울로 소사 감독이 공격수의 수비 가담을 많이 요구하는 편이고요. 네. 짧은 패스에 자주 가담해 주는 걸 선호하는데 황의조 선수는 연계 플레이도 잘하고 수비를 또 성실하게 잘해주는 선수잖아요. 네. 그래서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하고요. 팀 스타일과도 부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10골까지는 네. 가능하지 않을까. 또 황의조 선수가 중동팀에 수십억 원 오퍼를 거절하고 보르도를 택했다고 해요. 네, 47억 원을 제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저라면 돈을 선택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황의조 선수가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황의조 선수는 도전하고 싶었다. 더 좋은 환경과 무대에서 축구를 해보고 싶어 유럽 무대를 선택했다. 골도 중요하지만 경기에 출전하고 빨리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 빨리 적응해서 2자릿수 골을 기록하고 싶다며 유럽 무대 도전에 대해서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네요. 네. 저희 아이러브 풋볼과 카운터어택도 황의조 선수의 유럽 진출을 축하하면서 네. 리그왕에서 잘 적응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이하영, 박시아의 카운터 어택.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러브 풋볼. 네, 3부 더블 볼란치 시간입니다. 이수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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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굉장히 난리였던 게 하나 있었잖아요. 뭐죠? 예, VAR.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자,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는 옛말이에요. 그렇죠? 그런가요? 예. VAR 정확히 네. 어떤 겁니까?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 오. 비디오 보조 심판,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죠. 예. 경기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명백한 오심을 없애기 위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예. 이 명백한 오심이 포인트입니다. 최소한의 개입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겠다는 건데요. 예. 이 경기가 흘러가는 물줄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려 할 때만 딱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게 네. 지금 명백한 오심이 포인트라고 하셨는데 네. 경기 중에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명백한 오심을 다시 판독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 명백한 오심에 해당이 되는 기준은 4가지입니다. 네 가지요. 네. 예. 득점과 직결되는 상황, 어허. 그리고 페널티킥 상황, 예. 그리고 다이렉트 퇴장이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뭐 잘못된 선수에게 카드를 꺼내든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활용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말 경기의 중요한 순간들. 그렇죠. 거의 뭐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 순간이다. 그때 이렇게 가능한 거군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주심이 있고요. 그라운드에서. 그리고 VAR 시스템을 담당하는 3명의 심판진이 있습니다. 예. 부심 2명하고 영상 관리자 1명이 이 모니터룸에서 주심의 판정을 돕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주심이 본인이 이제 직접 잘 보지 못했다. 그러면은 VAR 심판룸에 이제 수신호를 보내가지고 예. 이제 판독을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모니터룸에서 이거는 좀 오심이다. 이런 걸 이제 수신호를 통해 또 다시 보냅니다. 한번 판독해봐라. 네. 예. 그랬을 때 이제 주심이 이거는 판독해봐야 되겠다. 예. 판단이 되면은 이제 신호를 보내고 이제 판독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요. 축구 종가. 네. 예.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VAR 도입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좀 확산이 돼 있나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종과 잉글랜드는 보수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아하. 그렇게까지 판정이 엄격하게 돼야 되냐 하는 시선이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이제 다음 시즌 VAR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이 심판 단체에서 PK 상황에서 키커가 공을 차기 전에 골키퍼가 다소 앞으로 나오더라도 그대로 진행시키겠다 이런 예.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게 국제 축구 평의의 규정상 VAR은 그 전 세계 모든 리그에 동일하게 그 적용이 돼야 되고 리그별 대회별로 차이점이 없어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럼 좀 상충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프리미어리그 단체 심판 단체 측은 알았다 잘 지키면서 우리가 알아서 융통성을 발휘하겠다 뭐 융통성. 이런 입장입니다. 예, 예. 항상 잉글랜드는 뭔가 축구 종가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자부심이 좀 있는 예, 것 같고 예. 이런 뭔가 그게 나오면 예. 항상 뭔가 이렇게 해요. 새로운 규칙이나 규정들이 나오면 네. 그렇죠. 난 따라가지 않겠다. 약간 이런 맞습니다. 입장도 예, 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입장이 항상 좀 반복되어 왔었죠. 뭐 본인들이 약간 리드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이해는 돼요. 음. 우리가 또 태권도의 종주국 아닙니까? 네. 뭐 다른 나라에서 그런 규칙을 만들면 생각해보니까 받아들이기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예, 완벽하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예. 자, VAR 몇 년도에 처음 시행이 된 겁니까? 2016년도에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최초로 시범 아하. 운영이 됐습니다. 예. K리그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벌써 2주년이 2년이 됐습니다. 예. 리그 중반에 도입을 했었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도입한 리그입니다. 또 호주 A리그, 중국 슈퍼리그,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유럽 상위 리그에서도 거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본 J리그는 아직 VAR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제도가 16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전 세계 각지에서 거의 자리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예. 저는 처음에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축구 팬으로서. 네. 예, 중간에 뭐 흐름이 끊기는 것도 그렇고 네네. 저도 오심도 이런 스포츠 경기의 일부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네. 그래도 정착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익숙해졌습니다. 네. 잘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바뀌면은 그런 축구 팬들의 어떤 반감도 살 수 있고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인데요.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는 그 하나의 진리였잖아요. 예. 이거를 깨부수는 판정 시스템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이게 등만 있을 것 같은데 순기능을 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문제는 제도의 오용과 남용이라고 아하. 생각을 합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강팀과 유럽팀에 유리하게 사용되는 듯한 모습을 조금 보여주면서 이 월드컵 흥행을 위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냐 하는 시선이 분명하게 존재를 했거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런 스포츠 경기에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좀 투영이 될 수가 있겠군요. 네. 예,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K리그는 어떤가요? 뭐 K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VAR 관련 논란이 있었는데요. 19라운드 FC 서울과 강원의 경기였습니다. 예. 강원이 2대1로 앞서던 후반전 18분에 이현식 선수가 추가골을 넣었는데 VAR 판독 결과 그 상황에서 오프사이드가 있었다 해서 취소가 됐고요. 예. 10분 뒤에 서울 조영욱 선수가 2대2 동점을 만드는 득점을 했는데 그 전 상황에서 오스마르 선수의 파울성 장면이 있었는데 아하. VAR 판독 결과 노파울로 선언이 되면서 득점이 인정이 됐거든요. 예. 이 두 개의 장면은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아니 이런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심 논란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이유가 뭡니까? 뭐 근데 사실 그 VR을 주심 보면서도 이거를 못 잡아내는 이런 부분들은 어허. 근데 좀 문제가 있죠 사실. 예. 네, 비디오 그 확인을 했는데도 그걸 못 잡아낸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개선이 가능하다 봅니다. 예. 심판의 역량을 좀 끌어올리고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보면은 이런 실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오심들을 바로 체크를 하면서 예.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면은 많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거죠. 주심이 VR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권한을 가져간다. 예. 네,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심이 그 VR을 이제 신청을 하는 것 예. 그리고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주심이 다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아하. 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완전히 이제 다른 차원에서 봐야 돼요. 예. 어찌 보면 이제 VR이라는 거는 좀 공명정대한 그런 경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예. 그거를 오직 주심의 재량에 맡겨버린다.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어느 들거든요. 팀에는 사용하고 그렇죠. 어느 팀에 사용하지 않고 맞습니다. 뭐 그날의 심리 상태라든지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맞아요. 주관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가 있다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심판의 재량에 따라서 네. 어느 상황에서는 적용을 하고 어느 상황에서는 적용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적용이 되는 순간에는 당연히 잡아내겠죠. 어허. 그런데 적용이 안 된 순간이 문제입니다. 90분 90분 내내 VR이 공정하게 이제 적용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 심판의 재량에 따라서 보는 상황도 있고 안 보는 상황도 있고 아하. VR은 특히나 그 경기 내용에 직접적으로 이제 그러니까요. 관여가 되기 때문에 예. 이걸 보고 안 보고가 승패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피해를 보는 팀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보게 되는 어허. 팀이 생기게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피해를 본 팀의 입장에서는 왜 이 상황에서는 볼만한 상황인데 왜 안 보고 넘어갔느냐 뒤에서 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 네. 예, 실제로 지난 월드컵도 그랬고요. 이번에 맞습니다. 코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네. 좀 논란이 계속됐었잖아요. 난리가 났었죠. 예. 네, 2018 러시아 월드컵 같은 경우는 아까 욱진 캐스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강팀 밀어주기다. 유로 팀에게 너무 이렇게 쏠리는 거 아니냐. 그렇군요. 그 팀들을 위해서 사용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고요. 이번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또 유명한 사건이 있죠. 메시. 네, 예. 리오넬 메시가 이제 브라질전 이후에 페널티킥 2개 정도를 VR을 통해서 이제 판독을 할 수 있었는데 예. 주심이 그냥 넘어갔다. 아하. 이걸 뭔가 브라질 축구에 대한 그 밀어주기가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기도 했었고 예. 최근에 K리그에서도 이제 특정 팀 밀어주기다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VR 도입 자체는 취지가 매우 좋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걸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이다. 예,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편파와 오심을 막기 위한 VAR이 오히려 네. 좀 편파의 도구로 사용될 소지가 있어서 그렇죠. 우려가 됩니다. 네,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말이 많아요. VR이 그 주심이 VR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훨씬 더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어허. 예, 이거는 이제 경기 내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답은 간단합니다. 예, VR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주심의 재량에 개입될 여지를 좀 줄이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창 많이 거론됐던 대안들이 있어요. 예, VR 적용 횟수를 제한을 시킨다. 횟수를 제한한다. 네, 제한을 시킨다. 예, 아니면은 뭐 배구 경기를 보시면은 이 주심이 이렇게 비디오 판독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코칭 스태프에서 이제 의혹이 있으면 제기를 하죠. 아하. 그러니까 그 각 팀에 그 VR 신청권을 뭐 경기당 1회씩 제공을 한다. 예를 들자면 그런 대안을 좀 내놓는 방안들이 이제 말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심의 주관적인 판단의 의지를 하지 않고 모든 경기가 뭔가 좀 일관된 틀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지금은 주심이 어느 경기에서 너무 VR을 남용하고 또 어떤 경기에서 너무 안 써가지고 문제가 되고 예, 예. 또 어떤 경기에서는 특정 상황에서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일관된 기준이 없다. 아하. 네, 이런 말들이 많은 상태죠. 예. 네.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팀이 생기고 의혹도 그렇죠. 당연히 나오기 맞습니다. 마련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금도 그 VAR 도입으로 장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입니다. 예, 예. 뭐 VAR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심판 판정보다는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일 수밖에 없죠. 예. 사실 K리그에 VAR이 굉장히 일찍 도입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15년도, 16년도에 연속적으로 심판 매수 사건이 터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10대가 넘는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고 판정을 잘못 내릴 경우에 어허. 이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정정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심판으로 하여금 공정한 판단을 하게 만들겠죠. 예. 그리고 공정한 판정이 이어지다가도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영상으로 남겨진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되잡을 수 있으니까요. 점차 축구 팬들의 믿음도 좀 커지고 잘 발전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앞으로 더 그렇죠. 오랜 기간이 또 지나다 보면 네. 더 유연하게 진행이 맞습니다. 되겠죠. 지금 그렇습니다. 뭐 시행착오의 그 시기를 지나고 예. 있는데 거기에 대해 피드백을 잘한다면 제가 정착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혹시 잘 적용된 모범 사례가 있습니까? 네, 뭐 최근에 U20 월드컵 8강전, 예. 세네갈전 모두 기억하시죠? VAR이 다 했던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예. PK 상황에서 골키퍼의 움직임까지 두 차례나 잡아냈던 그런 경기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선 이 경기를 좀 싫어하겠네요. 예. 심판들이. 코파 아메리카 조별 예선 브라질 대 베네수엘라 경기에선요. 개최국 브라질이 무려 3골을 VAR로 취소당했는데 0대 0으로 비기긴 했지만 공정한 판정이었다는 그런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예. 모범 사례도 있지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좀 잘못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네네네. 예.
이 경우 좀 경기 흐름이 자주 끊기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뭐 잘 적용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VR이 너무 많이 사용이 되면서 음흠. 경기 흐름을 좀 끄는 면이 있다.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이제 대체 장치가 좀 마련이 되면 사람이 좀 거기에 의지를 하잖아요. 예, 축구에도 좀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예. VR에 도입이 되고 난 다음에 주심들이 그 본인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판정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VR에 그냥 의지를 해버리는 아하.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VR의 남용으로 좀 이어지고 VR이 남용이 되다 보니까 경기 흐름을 좀 저해하는 그렇죠. 그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프리미어리그에서 유명한 심판이 그 하워드 웹이 최근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VAR은 경기 자체 공정성을 높여주는 그런 장치가 되기는 하겠지만 지나친 개입은 경기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아하. 예, 특히나 프리미어리그 같은 빠른 템포 예. 그 리그에 도입이 되는 데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한다. 이런 그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예. 축구는 좀 흐름의 게임이다. 이런 예. 말들이 많잖아요. 축구에서 말하는 뭐 전술이나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흐름을 잡고 그리고 상대 흐름을 끊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명심판으로 인정받는 그런 심판들은 그 공통적으로 경기 상황에 개입을 잘 안 해요. 예. 근데 이 VAR은 주심 그리고 주심을 비롯한 그 VAR 심판진들이 경기 상황에 계속 개입하게 예, 만듭니다. 예,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경기에 개입이 되다 보면 흐름을 잡는 팀은 좀 피해를 보고 예. 흐름을 빼앗긴 팀들은 알게 모르게 좀 득을 보는 그런 사례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네. 자, K리그 연맹에서 이번에 VAR 가이드 영상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K리그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땡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7월 17일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가이드 동영상인데요. 이 VAR의 기본 원칙과 절차 그리고 영상으로 분석한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예. 꽤 궁금해할 만한 내용도 Q&A 형식으로 알려주거든요. 우리 알러풋 애청자분들께서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깔끔하게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아직은 미숙한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문제점들을 바로 잡아서 오심 논란 없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공명정대한 축구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수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했고요. 저는 제작 진행의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